네, 9시 30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9월 7일 목요일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안 드렸군요. 자,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또 여러분께 길을 넣어드리는 방송입니다. 반드시 잘 되실 겁니다. 자, 캠트로닉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2부 방송에서 캠트로닉스 자율주행 관련주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089010.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난번에 현대오토 에버 오를 때 그동안 자율주행은 캠트로닉스가 진심입니다 하고 예전부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캠트로닉스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일단 75고 예쁘죠. 이 정도 사이즈는 예쁘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자와 화학사업, 전자사업과 주력입니다. 이게 자율주행이죠. 일찌감치부터 자율주행을 했고요. 실제로 주력 매출은 전자부품과 무선 충전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화학사업부 이건 주로 유통을 많이 합니다. 유통.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싱글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 이렇게 유리잖아요. 유리가 두꺼운 무겁잖아요. 그거를 얇고 강하게 한다는 화학적, 케미칼적으로 해서 그렇게 얇게 강하게 해주는 강화유리라 그럴까요? 그게 싱글라스. 요즘은 희아는 잘 안 쓰요. 희아는 뭐냐면 휴대폰에 여기 구멍 뚫는 거, 카메라 구멍 하는 거, 요 구멍 뚫는 걸 희아라 그러거든요. 희아를 이 집이 요즘 했는데 이제는 좀 모델이 바뀌면서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라스를 요걸 솔브레인하고 양분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받은 게 하이브리드 OLED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애플의 태블릿 크잖아요. 큰데 그걸 이제 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태블릿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한다 하면 또 캠트로닉스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아이패드, 이제 노트북 이런 용어, 노트북도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 아이패드, 노트북이 2025년부터인가요? 자,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2.5 스택 텐, 2 스택 텐덤이란 뭐냐면 기존의 스마트폰에 보면 OLED 소재를 층을 얹었지 않습니까? 이걸 한 층 더 한다는 겁니다. 두껍게. 수명이 길게 가야 되니까. 왜? 스마트폰은 우리가 뭐 한 1, 2년, 2, 3년이면 바꾸지만 태블릿은 그것보다 더 오래 쓰고 노트북은 더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수명을 위해서 두껍게 두 단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가 인하를 위해서 하이브리드 OLED를 썼다.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는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봉지는 원래 그렇거든요. 서브 밑에가 유리기판을 쓰고 위도 봉지를 유리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발막 봉지를 TF로 했다. 여기 그래서 얘하고는 이게 이제 짬뽕이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짬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리를 하지 않고 위에 부분은 방막 봉지를 했다. 이건 TV에 주로 쓰는 거죠. TV. 그래서 이렇게 내구성을 주면서 했다. 그래서 짬뽕이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간 유리기판 요거를 독점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는요. 요게 작용을 하이브리드 OLED에 그 유리기판을 독점 공급한다. 여기는 솔브레인이 못해서 캠트론시가 독점한다 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율주행은 뭐냐 한다면요. 요겁니다. 제가 일찌감치부터 했어요. 그래서 V2X라는 건 Vehicle to Everything. 자율주행이 딴 게 아니고 도로가 있으면 그 옆에 기지국이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니는 차가 서로 얘들이랑 주고받아서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이 기지국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에이다스, 카메라 기반 부품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차 안에도 통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여기 기지국도 있어야 되니까 서로 주고받고 또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카메라도 있고 이래야 되죠. 이런 기술이 다 종합해야 가능한 게 자율주행인데 일찌감치부터 자회사도 하고 인수도 하고 해서 다
그 다음에 정부의 실정 사업도 많이 했어요. 이 회사는 정부의 실정 사업도 많이 해서 자율주행 부분은 그냥 우리가 자율주행 합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회사는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왔고 정부의 실정 사업도 함께 많이 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하면 캠트로닉스를 꼭 먼저 머리에 떠올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시장에 부각이 이제 되네요. 먼저 현대오토앱가 먼저 됐었죠. 현대오토앱가 이렇게 먼저 움직였는데 그래서 제가 데일리에서 캠트로닉스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현대오토앱가 먼저 9월 8일 29일부터 움직이니까 캠트로닉스가 오늘부터 움직이네요. 9월 7일부터 움직입니다. 한 일주일 걸리네요. 이렇게 지식이 있으면 이제는 정말 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회다. 그래서 미리 알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런 거 지금 10%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캠트로닉스가 움직이고 또 우리 TOP님께서 레고캠 바이오 ADC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레고캠 바이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코드번호 치시면 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레고캠 바이오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자, ADC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래도 ADC 요즘은 매력도 상위권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 ADC가 워낙 핫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레고캠 바이오 경영진들은 뭔가 한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LG생명과학 우리는 제가 기업이 생명이 수명이 5년이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LG생명과학 예전에 있었어요. 상장사였는데 적자가 자꾸 나고 하니까 지금은 LG화학에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투자자들은 뭐 기업이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상장사도 저는 이제 5년 버티면 잘하는 회사다. 그 이상 버틴다 하면 상당히 좀 뭐랄까 뿌리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옛날에 LG생명과학시 팩티브 해가지고 요거 FDA 승인도 받았었죠. 그래서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ADC는 뭡니까? 네.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항체형. 항체란 게 그 안티젠이 우리가 한 항체 아닙니까? 그 항체라는 게 있으면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딱 얘를 T 세포가 가봅니다. 새로운 항체, 안티바디, 안티젠이 들어와 항원이라 그러죠. 안티젠이 뭔가 발견이 되면 가봅니다. 자식 이런 놈이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T 세포가 안티바디를 만들었죠. 그 항체가 가가지고 얘를 싹 제거하죠.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안티바디하고 드러그를 컨주게이트 했다. 그래서 항체가 있고요. 여기 드러그가 있죠. 이건 약물이죠. 항암제가 되겠죠.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여기 링크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얘가 항체가 가서 암세포에 딱 가면 드러그가 딱 떨어뜨려가 얘가 이게 표적 치료제죠. 표적 치료제.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1세대가 그냥 1세대는 뭐랄까 1세대 항암제는 다 싸그리 우리 암세포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빠른 세포를 작살내는 그게 1세대 항암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두피 세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싹 다 대머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입안의 점막세포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입안이 다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요.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 그렇게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딱 이렇게 암세포만 가서 작살냅니다. 막 이런 걸 지금 만들거든요. 힘듭니다. 여기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ADC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표적 치료.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뭐 가가지고 딱 암세포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는 면역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하는 면역 항암제는 몸의 면역력을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우리는 몸에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거를 면역 세포들이 가서 없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있죠. 키트루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티 T세포. T세포를 면역을 막 이게 막 증강시켜 가지고요. 카 유전자를 붙여 가지고 요게 또 암세포 가 가지고 이 T세포가 막 암세포를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적 항암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쪽은 초기에 다 계약이 돼버립니다. 전임상 내지 임상 1상에 떡잎 될 만한 떡잎은 다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ADC를 임상 2상 간다 그러면 아이고 힘들겠구나 보시면 되는데요. 이 회사는 그 중에서 이 링커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바디가 있고 드러그가 있을 때 그 링크 딱 가서 암세포 가서 이게 딱 떨어져야지 정상세포에 가서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링크의 강점이 있어서 이게 지금 플랫폼입니다. 이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년에 한 두세 개씩 계속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처럼 신약 실패 우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플랫폼이라서 그러니까 안티바디 항체를 만드는 이걸 개발하는 회사는 굳이 링크를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 얘 거를 써가지고 링크는 얘 거를 써가지고 하면 되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근데 지금 이 회사에 링크를 해서 임상이 들어가는 게 유방암은 흡투 단백질이 있으면요. 요게 발현해서 유방암으로 많이 가거든요. 대장암도 뭐 물론 나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의미가 있던 게 중국의 포순 파마에서 이제 처음으로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ORR 객관적 반응률이 53%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에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워낙 그때 우리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싸늘해가지고 반응은 안 됐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첫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회사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 포순 파마의 임상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결국 이 링크의 경쟁력이 입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고 그 외에도 여러 회사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 회사 보면 기술 이전 로열티만 가지고 흑자를 내는 그래서 우리 바이오 회사 중에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아서 흑자를 내는 회사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나머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는 좀 플랫폼적 기업이구나. 그래서 바이오 바람이 불면 빠지지 않을 종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드린 제 루니스도 광채를 보이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트만 보면 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하 대표처럼 이렇게 기업을 분석해서 알려주면 내 학식으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또 늘 강조드리는 게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해 주십시오.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항상 최선의 길이 있다. 지금 루닛이 역시 의미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루닛 보시고요. 뷰노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 AI 관련해서는 JLK나 딥노이드도 어제 강세를 보였지만 제 관점은 루닛과 뷰노 정도에 집중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동 중앙 DNM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DNM도요. 저는 중앙 DNM도 보면서 참 주식시장이 참 어려운 곳이구나. 역시 인간의 머리에 훨씬 위에 있는 곳이구나 느끼는 게
중앙 DNM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의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그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은 이번에 좀 뭐 별 일들이 좀 있었죠.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발생해가지고 이게 자본 잠식 숫자 노름이죠.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는 건 영업 적자가 누적돼서 자본 잠식이 되면 참 골치 아픈데 이거는 우리 IFRS를 도입하는 회계 방식을 도입하면서 숫자 노름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전환사채 이번에 10회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 청구를 했죠. 그게 오늘 590만 주가 오늘 상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환사채를 주식 전환은 이런 과정에는 안 합니다. 주가 올라갈 때 하지. 이렇게 한다는, 주가 빠질 때 한다는 것은 회사 측과 뭔가 우호적인 세력이 있구나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호적인 세력도 뭐 일부 팔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근에 공시도 했죠. 리픽싱 조항을 제거했다. 그럼 이제 요거 다 없어졌죠.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일부에서 뭐 동화 일렉트론, 동화 기업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것도 참 그런 거 참 좀 안타까운데요. 동화 기업 좋다고 뭐 유튜브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동화 기업 좋다는 거 주장하는 거 좋은데 하면서 엔캠을 또 깠더라고요. 나는 참 왜 저렇게 주식을 하는지. 그것도 합리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엔캠 예를 들면 엔캠 주주들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열받겠습니까? 그런 이럴 경우는요, 제가 상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엔캠 주주들도 힘들면 설사 정말 나쁜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야 그 회사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데 막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동아기업도 잘 되길 바랍니다. 동아기업도 잘 돼서 지금 2차전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는데 뭐라도 좀 움직여서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는데, 논리는 틀렸어요. 제가 그 연구소에서 리포트를 읽어보고 참 피식 웃고 말았는데, 전혀 전액이 뭔지 모르는 친구가 가서 탐방을 해가지고요. 어쨌거나 뭐 주가 올라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늘 강조드리는 게 전액 사업과 리튬염 사업은 해야 된다. 전액은 우유 같은 거라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하는 게 좋은데, 리튬염 사업을 전액은 연간 기준으로 하고 리튬 사업은 리튬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후성처럼, 후성은 리튬염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업황이 나빠지니 후성은 가동 중단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동아 일렉트론은 100만 하잖아요. 그럼 리튬염에 따라서 리튬염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면 적자 가고 그렇습니다. 물량 못 구해서 난리 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데, 중앙 DNM은 이제 결국 엔캠의 전액 사업을 내재화라는 거죠. 중국의 틴치라고요. 중국의 지금 올 상반기 2차 전지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분리막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이 전해액이고요. 그 다음이 음극재입니다. 그 다음이 양극재. 이런 순서로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올 상반기에. 분리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뭐 또 유명 유튜브가 분리막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발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남의 종목을 좀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잘 모르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은데, 뭐 내 주식만 좋습니다 이러면 되죠. 남의 걸 빱니까? 그래서 전액도 중국의 틴치는 영업이익률이 30% 내립니다. 그래서 틴치가 영업이익이 높은 이유는 리튬 사업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부 또 그래서 그 연구소도 뭐 지배구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짓 하면 이상하지만, 지금 아쉬운 거는 엔캠도 그렇고 중앙 DRAM도 그렇고 전환사채 문제는 좀 아쉬워요.
변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아쉬운데 지금 엔캠이 생산 시설을 지금 10배를 늘리고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자본조,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앙DNM은 지금 2만 톤짜리 리튬이온 공장을, 이 공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련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다. 최근에, 그런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에도 불구하고 참 주가가 한 50% 이상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주식은 참 어려운 영역이구나. 회사가 이렇게 미래 성장이 이렇게 확고한데도 주가는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의 아닌 장투로 들어가야죠. 이런 거를. 왜냐면 미래가 확실히 보이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본질적인 부분에 좀, 그러니까 주가가 제가 대주전자료들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기술주들 소재랄까요? 요런 국면이 오거든요. 요런 국면도 막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처럼 보는 분들은 대주전자가 원래부터 뭐 고가주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불과 몇 년 전에 엄청 고생했어요. 이런 주가가 이런 과정을 겪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복님 그냥 본의 아니게 장투를 해보실 만하다. 미래 성장성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자, 그 말씀들이 많이 코스닥이 좀 밀리는데요. 에코프로가 밀리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본질적인 문제를 알려드리면 주가는 또 그거 관계없이 또 엉뚱한 방향이 일시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저는 결국은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 부적절한가요? 아니면 결국은 제 갈 길을 가지 않겠냐. 본질적인 문제가 유지된다면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코스닥 에코프로가 역시 이렇게 좀 밀리니까 코스닥이 밀리네요. 어제 이 국면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이러네요. 오후에 안 이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상도 이상. 왜냐하면 에코프로 주주님들도 지금 힘드실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때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밀리는, 코스닥이 밀리는 현상이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것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좀 에코프로는 약하더라도 코스피는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밀리니까 전반적으로 또 코스닥 지수 밀리고 전반적으로 다 밀립니다. 9시 53분이네요. 좀 안 좋군요. 코스피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요, 0.6% 하락이고요. 상승종 159개, 하락 종목이 711종목. 지금은 하락 종목 수가 좀 일방적이다 할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제일 싸늘한 모습인데요. 코스닥은요, 지금 0.8% 하락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종목이 424, 하락 종목이 1084.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서고 있습니다. 이러면 종목 장세도 좀 힘들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라떼는 말의 세대들은 탄력적으로 매매를 좀 하십시오. 매매하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여차하다 좀 쎄하다 싶으면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할로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시자. 이렇게 단말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제 분명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하 대표랑 같이 공부해서 기업의 큰 방향성은 염두에 두되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내 감각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지금은 이 분위기면 종목 장세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전에 보셨지만 에코프로가 난 일시적 현상이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제 방송 마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근데 그동안 이달 들어서는 이렇게 밀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서 횡보를 하면 얘는 좀 이런 식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속에서 본다면 역시 주도 테마, 이럴 때는 주도 테마가 보이는데요. 역시 좀 로봇도 이제는 AI 테마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오토에브와 캠트로닉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이것도 AI죠. 그 다음이 바이오에서는 유닛 지금 강세했죠. 뷰노, 자, 이런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파르스 AI, 요거는 AI 신약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루닛, JLK,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은 의료라 해야 돼요. 의료 AI. 의사의 눈을 대신하는. 그 다음에 일동제약, 이런 종목은요, 비만.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음에 보르노, 이런 개별 재료로 봐야 되죠. 큐리옵스는 이제 숨고르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뷰로노이, 네고캠, 좀 전에 설명 네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은 개별 재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지수가 다시 돌아서면 낙폭을 줄이면 역시 AI 관련주들이 주도주구나 이렇게 나타나고요. 2차 전지는 결국은 그 옛날에 그 차화정이 그 막 몰빵펀드 영향을 받을 때 후유증이 심했듯이 결국은 제가 그때 미래에셋의 몰빵펀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후유증을 낳았거든요. 옛날에도 낳았죠. 또 하니까 지금은 기업 내용보다는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기업의 개별 기업의 재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게 지금 2차 전지의 현실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전기차 업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상향 속에서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조금 이런 과정은 맞는데 지금 주가는 훨씬 심한 게 결국 그 보청사들의 후유증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다면 이제 제가 방송 마칠 시간에 오늘 시장은 이제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시장이 에코프로와 오늘도 차별화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평소보다 하락 종목이 9월 들어서 제일 많다. 9월 들어 처음으로 1000개가 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사실 종목 장세가 전개되기도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낙폭을 줄어들고 하락 종목이 줄어든다면 좀 바이오 쪽부터 바람을 잡아서 아까 게임도 강했죠. 게임 뭐 하면서 AI 바이오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좀 확산되기를 소망해 보는데 어떨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유니드 유니드도 제가 시간 내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만치 않은 예상한 대로 만만치 않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또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우리 애청자님이 잘 되시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이 잘 되시길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